지난달 3일 이준석이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제공한 명태균과의 통화 음성 파일과 이준석이 김건희 공천 개입 사실은 물론이고 자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녹취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칠불사 회동 다음 달인 3월 1일날 이뤄진 통화 내용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렇지 않게 확고가 약하긴 약해가지고 지금 그 명분의 기자회견하기 약하긴 약하다고. 그거 어떻게 해? 어제 사야겠다고. 전 오히려 그게 김건희는 그랬으나 한동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과 이를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번호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명태균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대화에서 이준석은 해당 폭로가 되려 한동훈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대응할 경우 한동훈의 위상만 높여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이에 명태균 씨는 한동훈을 거치지 않고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돌려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지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죠.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서 들으신 이준석과 명태균과의 통화 녹음 말고도 이준석이 뉴스토마토 기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시절에 김건희가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것이 맞다, 이러한 실토를 하는 이준석의 음성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선거 공천을 파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이 사실 칠불사는 그냥 양념 같은 거지. 그런데 그것도 이해관계자들을 다 살펴보면 누가 과연 입을 열까, 또는 그냥 또 명태균 의원이 씨부린 거 한마디만 갖고는 안 되는 판이거든. 왜냐면 당장 윤석열도 확인해줄 이유가 없지. 윤석열이 정진석도 확인해줄 이유가 없지. 김건희는 아무 말도 안 할 테고.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99% 확신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딱 찍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은 쉽지 않지. 오히려 차라리 이건 의창 보궐 김영선 공천이 내가 더 잘하는 거에 가깝지. 오히려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 꽤 있는데 여기 이제 이 폰이 없다. 진짜가. 이 폰이 없다. 내 거 원래 그 녹취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날라가. 2022년 6월부터 녹취 다 있어. 이준석은 지난 22년 김영선의 재보궐선거 공천에 김건희가 개입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김영선의 공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 당시 김건희로부터 수시로 전화가 왔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면서 일부 김건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기도 했는데, 들으신 대로 아주 친근하게 이준석을 부르는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습니까? 즉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서 이준석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준석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본인의 통화가 전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된다고 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압수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여기도 명의 주장이. 명의 딱 어느 날 전화를 받았대. 2022년 그 윤석열한테 전화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명 박사 내 와이프랑 전화하지 마 이러고 끊었대. 근데 그거의 인풋이 황종호였다고 알고 있는 거지. 윤석열이 격노하며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고, 이에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황종호 행정관은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 황하영 동부산업전 회장의 아들로서 윤석열을 삼촌, 그리고 김건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대선 과정에서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김건희에게 줄리 논란에 대해 질문하려고 기다리던 취재진을 맞닥뜨리자 다급히 김건희의 목덜미를 부여잡고 사무실로 도망치듯 끌고 들어간 민망한 장면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의도 바닥에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윤핵관 현직 의원들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김건희 문고리 권력 중 한 명으로 통하기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에게 명선생 부탁을 처리하느냐,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냐 라든지,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가 명태균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막아세우면서 명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 이렇게 나무라는 등, 아니어도 명태균 때문에 평소 심기가 상해 있던 윤석열이 황종호의 무언가에 언질에 화가 나서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말라라고 소리친 게 아닌가 싶죠. 또 다른 녹취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사님이셨죠. 그래가지고 언니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어. 그런데 2022년 10월 지나고 나가지고 10개월 지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정진석이 비대위원장 나하고 비대위원장이 9월인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한 10월쯤 돼가지고 11월 돼가지고 국회 부의장 뽑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야. 그거 하면서 근데 국회 부의장을 했는데 그때 엎어지고 하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명의랑 이게 끊어져. 그래가지고 나는 놀랐더니 뭐야 명의 2022년에 분명히 정리되고 난 그다음에 2023년에 명을 봐도 그냥 내가 그때 뭐 유아랑 놀러 다닐 때니까 가끔마다 차원가 밥이나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명의 정보라는 게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2021년인데 이전이면 명을 만난 이유는 딱 하나. 얘가 윤석열을 메신저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문이거든. 그리고 지들끼리 뭐 관상을 보는 어떤 그건 알바 아니고 말이 통하는 것 같이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근데 정보가 꽤 괜찮았었어. 명과 함성득 얘기를 조합해보면 대충 다 정확은 둘째치고 하여튼 김건희 쪽 정보는 거의 할 수 있었지. 그렇게 했을 때 근데 2023년부터는 굉장히 정보의 질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2023년도에 김종인 사모가 할배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요즘 그런데 명 사장이 그 김건희랑 멀어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배도 그걸 느꼈나 해가지고 김건희가 김영선은 물론이고 명태균과 사이가 틀어진 시점이 바로 김영선이 국회 부의장을 도전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인데, 명태균의 22년 7월 초 또 다른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 오더가 있어야 나가는 건데 오더가 없으면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맞물리는 내용이죠. 명태균은 사기 진작을 위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언급했던 과장된 얘기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요. 무엇보다 또 김건희, 명태균이 역술적 관계로 이어졌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녹음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녹음 파일에서는 이준석이 명태균의 대변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태균 쉴드를 친 이유도 담겼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 이후로는 명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 용도가 아니야 그냥. 저거잖아. 안철수 같이 그렇게 될까봐. 왜냐면 난 내 입장이 이거잖아. 내 입장 옛날에 보면은 명이랑 나랑 예를 들어 천하용인 전당대회 갔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우리 그냥 피곤해지잖아. 천하용인 전당대회 사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김종인 할배 사무실에서 옛날에 그 오세훈 단일화 때 명이 사진 찍은 게 있을 거야. 뒤집어봐. 그 홍매화 사진을 명이 올린 거는 자기를 적대 생각한 거라고 이제. 자 그래서 명이 때 처음 연락 왔을 때 그랬다는 거야. 도대체 이준석 대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걸 듣고 아 씨발 너무 나를 적대하는 건 뭐지? 명이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 그러면은 문제가 될 건보다는 오히려 홍매화 같은 건들이 많겠지. 홍매화 같은 게 많지. 칠불사 홍매화 건과 같이 명태균과의 관계나 또 본인도 공천 개입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비례공천 거래의 핵심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 등 책 잡힐 내용이 많았던 이준석이 결국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불리한 얘기들이 거론되지 않길 바라면서 명태균의 쉴드를 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다음 내용도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명한테 아까 내가 했더니 명한테 이거 야마가 안 된다. 기사 나와도 하루짜리고 이걸로 뭐 어떻게 무슨 김건희를 뒤집는다는 선거 공명이긴 하지만은 그랬더니만은 명이 그때 보여준 게 앙코르와트부터 그거지. 자기가 카톡으로 자기가 김건희가 했던 이것저것들. 근데 하람이는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거 말 한 6가지 돼.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람이는 그때 순천 나갈 운명이었잖아. 그러니까 집단에는 야 이러다 내가 진보당한테 치면 어떠냐. 하람이가 나보다 훨씬 다급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하람이 길에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하람이한테 딱 그러고 야 너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가. 우리끼리 봤을 때 비례 달랐는데 우리 둘 다 말이 안 되는 사이. 그래서 사람의 목적은 폭로를 유도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맨입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이틀 3일 계속 가가지고 두 번째 날은 주지스님이랑 밥 먹은 거거든. 2일 3일째는 하람이가 맨입으로 하게 하려고 이제 했던 거거든. 카톡 보여준 애 꽂혔어. 명이 모든 일을 보고 하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명한테 이미 옛날에 다 들었던 얘기야. 뭐 앙코르와트 갈 때 어땠다느니 무슨 뭐 영국까지 어땠다니. 방금 들으신 녹음에서 주요하게 볼 부분, 첫 번째는 칠불사에서 이준석과 천하람이 홍매화를 삽질해가지고 심고 나서는 이준석은 서울로 올라갔고 천하람은 칠불사에 남아 김영선의 폭로 기자회견 초안을 2, 3일에 걸쳐 작성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당초 있었는데 이준석은 지난달까지 언론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람도 자신이 당일 서울로 올라갈 때 순천 집으로 갔다라고 주장했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년 윤석열과 김건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에 김건희의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이 취소된 것이 명태균의 예지몽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논란인데 윤석열, 김건희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것이 이번 녹취를 통해서 또다시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적 인물의 꿈 얘기에 따라서 외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김건희와 명태균이 영적 대화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녹취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건희가 그때 가는 운동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골프 연습장인지 헬스장인지 뭔지 몰라. 근데 거기에 김건희가 간다는 정보를 명의 김진태한테 알려줘가지고 김진태가 가가지고 충성맹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김진태가 뭐 경선만 시켜주시려고 하는데 김건희가 선처하겠다 비슷한 걸 했다는 게 명의 주장이고, 그런데 내가 김진태한테 이 얘기를 지난번에 술 먹다가 했을 때 김진태한테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김진태가 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가 어디에 가는지 정보를 듣고 김건희를 쫓아가 충성맹세를 했는데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오냐? 선처하겠다라고 답하면서 경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논란. 이에 대해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자신이 단식 농성으로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김진태의 충성맹세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죠. 하나하나가 정말 충격적인 녹취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그리고 무속에 의존해 국정을 농단한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와 그 정점에 서 있는 김건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이를 묵인 또는 적극적으로 함께한 이준석의 탄로난 거짓말에 김진태의 충성맹세까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한계를 넘었고 이렇게 녹취, 진술, 증거, 정황들 곳곳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는데 이 정권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드디어 탄핵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빼도 박도 못할 차고 넘치는 증거들, 이젠 이들의 답을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니라 심판대 위에 세워 단죄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